오늘은 이 의고 시험지에서 막 어려운 문제들을 풀이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들 말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맞출만 하다. 실전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을 빨리 내려야 돼. 아,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빠르게 포기해야 되는 문제냐? 그런 건 빨리 제껴버리고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그걸 맞춰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기 실력만큼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안 될 것 같은 문제를 계속 붙잡고 시간 버리면 그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좀 풀만한 문제들을 여기서 추려가지고 푸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개념들, 뭐 그래프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수열을 나열하는 거라든가 그런 핵심적인 개념들 몇 개 얘기하고 자, 그래서 딱 1시간 수업할 거니까 1시간만 집중해 보세요. 자, 네. 너네 왜 거기 앉아가지고 에어컨 틀어? 요 앞으로 와. 근데 얘는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어요. 진짜 보고 있어요. 진짜 안 보고 있었어요. 자, 거둡시다. 네? 자, 다 넣으세요. 다 넣으세요. 다 넣으세요. 다 넣으세요. 자, 뭐 우선 1번 같은 거는 시그마의 성질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시그마만 이렇게 뿌려주고 2분의 1을 시그마 앞으로 당긴다 라는 생각만 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돼. 그냥 시그마의 성질만 잘 알고 있으면 돼. 그죠?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K는 1부터 7까지 BK. 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만 있으면 얘가 6이고 얘가 16이다 라는 거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답 바로 나오죠. 그쵸? 설마 이거 틀린 사람 없겠죠? 네, 풀면 되고 2번은 이제 1번 문제의 주제가 시그마의 성질이었다면 2번 문제의 주제는 한마디로 뭘까? 2번 문제의 주제 세 글자 뭐죠? 각변환이죠. 각변환. 그치? 그러니까 2번 문제는 각변환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등장하는 요 세 개를 하나씩 각변환을 해볼게요. 요 세 가지를 하나씩. 자, 먼저 사인 6분의 5파이 요 놈의 값을 찾고 싶으면 어지나 어떻게 각변환할까? 파이 6분의 파이 요렇게. 그치? 자, 이렇게 바꾸는 게 처음 할 일이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죠. 각변환의 성질 파이를 기준으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어지나? 사인은 그대로 사인이죠. 사인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각도는 뭐라고 써야 돼? 그래, 30도 6분의 파이라고 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각은 몇 사분면이고? 2사분면이고 2사분면의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 값은 얼마야? 2분의 1입니다. 그죠? 2분의 1. 첫 번째 거 각변환 끝났고, 두 번째 거가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얘를 각변환을 할 때요. 얘한테서는 어떻게 출발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얼마예요? 2파이지. 주기가 2파이란 얘기는 2파이만큼 내 맘대로 빼거나 더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여기서 2파이를 처음부터 빼버리고 출발하는 게 좋아. 자, 여기서 2파이를 그냥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잖아. 그치? 2파이 빼버리면. 그죠? 자, 그럼 이제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안에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갔을 때 이 마이너스 부호를 씹어먹는 애가 하나 있었죠. 누구만 마이너스 부호를 씹어먹어? 코사인이 씹어먹었어. 그러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그냥 코사인 3분의 파이랑 어떻다? 같다. 그죠? 코사인 3분의 파이랑 같다. 그러면 재현아, 코사인 말고 다른 애들은 어때? 여기 마이너스 있으면? 밖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앞에 붙여주는 거죠. 코사인 말고 딴 애들은. 그치? 근데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씹어먹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 값은 또 얼마예요, 이거? 또 2분의 1이죠. 코사인 60도. 그치? 두 번째 거 각변환 끝났고요. 자, 세 번째 게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인데, 요게 이제 방금 말했던 것처럼 탄젠트고 안에다 마이너스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없앨 수 없죠. 그죠? 앞으로 튀어나와서 앞에 붙는 거야. 그치? 탄젠트니까. 그러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꺼내주면
탄젠트 4분의 9파이가 됐는데 탄젠트 4분의 9파이.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잖아. 그럼 파이만큼 내 맘대로 빼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4분의 9파이에서 파이를 몇 번 뺄까? 2번 빼. 그럼 뭐만 남아? 4분의 파이만 남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얼만데? 1이잖아. 탄젠트 45도.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각변환을 끝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여기 빼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 빼기가 있었으니까, 자, 2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고 그 다음에 요거 더한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각변환만 할 줄 알면 되는 거고, 각변환 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 처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주기만큼 빼고 더하고 하는 거, 그치? 거기까지 할 수 있으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다. 자, 이것도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문제고, 3번 등비수열의 일반항만 알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안 풀게요. 그냥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있잖아. 요것만 갖다가 여기 넣어주고 넣어주면 바로 풀리는 문제니까요.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서 자, 4번 문제 같은 것도 우리 맨날 공식 시험 왜 보니? 이런 거 맞추라고 보는 거야.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그러면 읽자마자 가연아 뭐가 생각나? 그럼 불러주세요. 얘네 셋 사이에는 어떤 식이 성립할까? A는 2분의 4 플러스 4A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요게 4A 마이너스 14니까 2로 나누면 2A 마이너스 7이네요. 그죠? 그럼 넘기면 A 값 바로 얼마 나와? 7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A 값 나와버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요거 세 개는 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그러면 하영아 등비 중항이 성립하겠죠? 얘네 셋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돼요? 마이너스 14는 이렇게 루트 AB. 근데 루트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어떻게 쓰면 더 좋을까? 얘를 제곱해 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4의 제곱은 AB다. 이렇게 쓰면 이게 등비중항식이고요. 자, 거기서 우리는 A가 7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14 곱하기 14가 7B 하고 같습니다. 7B. 그러면 양변을 7로 나눠주면 7 하나 이렇게 지워지면서 요거 2 될 테니까. B는 얼마다 형진아? 28. 답은 35, 1번이 되겠죠. 공식 등차중항, 등비중항 공식만 외우고 있었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5번 문제에서는 시그마 계산이에요. 시그마 계산인데, 시그마 계산에다가 살짝 뭘 넣어놨냐면 곱셈 공식 넣는 겁니다. 곱셈 공식. 우리가 곱셈 공식 배운 것 중에서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곱셈 공식이 이거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이거 진짜 자주 나오잖아. 이거 요거를 보면 윤정아 두 가지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변형 공식이 하나 생각나고 인수분해 공식도 하나 생각나죠. 그죠? 변형 공식은 뭐지? 3AB. 그렇지.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 정우야 이거 뭐죠?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요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나야 돼. 그치?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자주 등장하는 형태가 지금처럼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1로 나와 있는 형태 자주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위에 거랑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요렇게 바꿔서, 지금 이 문제에 필요한 건 인수분해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으로만 한번 써놓을게. 윤서 이거 어떻게 써야 돼? K 플러스 1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이 시그마로 가보면, 이 시그마는 하윤아 처음에 이 두 개의 시그마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하나로 합쳐서. 그죠?
하나로 합쳐서 같은 시그마잖아요. 1부터 10까지라는 같은 시그마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로 합쳐서 생각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가 되고, 자 얘네 둘이 같은 시그마 안에서 더해진다면 분모가 똑같으니까 한 덩어리로 쓸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쓰게 되죠. 유리마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 요 K세제곱 플러스 1이 이거랑 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K세제곱 플러스 1을 옆에 요거 인수분해된 모양으로 바꿔 쓴다면 얘랑 어떻게 될까?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되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얘만 남을 거야. 이렇게. 그럼 5초라 여기서 시그마의 성질 어떻게 쓰자? 그쵸? 요 시그마를 분배를 시켜주자. 그래서 시그마 K제곱 빼기 시그마 K 더하기 시그마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우리 A 원반은 어저께 수업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시그마 계산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거 1부터 10까지 K제곱이나 1부터 10까지 K 이런 거 진짜 자주 나온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워버리는 게 속편하다 그랬죠? 1부터 10까지 K가 얼마였더라? 요게 55.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K 제곱은 얼마라 그랬죠? 요거 385. 요거는요 아주 단골로 나오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외워버리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385에서 55 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야? 요거는 10이죠? 요렇게 시그마 안에 상수 혼자 있을 때는 얘랑 여기 꼭대기 숫자랑 곱하는 거였죠. 그쵸? 얘는 10이다. 그래서 요거는 10이니까 자, 다 계산하면 답은 얼마예요? 340이 됩니다. 그죠? 340, 4번이야, 4번. 자, 그래서 이것도 시그마 계산의 기본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이것도 꼭 맞춰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그나마 제일 어려운 거 6번인데 6번도 그 무슨 문제예요? 6번이? 삼각 부등식 문제죠? 그죠? 삼각 부등식 문제야. 근데 삼각 부등식 문제 우리도 많이 풀어봤는데, 자, 이 문제에 들어가는 특이한 점은 처음 시작할 때 뭘 하면서 시작해야 된다? 치환하면서 시작해야 된다. 이 문제를 처음 딱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코사인 x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등장한다고 해서 내가 코사인 x 플러스 6분의 파이의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 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훨씬 어려워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선을 그어놓은 다음에 이 선 만난 데가 어딘지 찾는 게 훨씬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하고 요 안에 뭔가 변형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항상 요 부분을 t라는 다른 문자로 치환해버리고 푸는 것이 그래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x 플러스 6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할게요. 자, 근데 치환을 했으면 형진아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될까? 그죠? x의 범위가 지금 0부터 2파이까지로 나와 있었는데 요거를 t에 관한 범위로 바꿔주는 단계가 들어가야 돼. 하영아, x에다 지금 6분의 파이를 더한 게 t잖아. 그럼 x의 범위 요 범위에다가 그대로 요 세 군데다가 전부 6분의 파이를 어떻게 줄까? 다 뭐 해줘? 더해주자.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되고요. 자, 0에다가 6분의 파이 더하면 그냥 6분의 파이고요. 2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 더하면 얼마야? 6분의 13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의 범위의 그래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우리는 맨날 요만큼 그리잖아.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잖아. 근데 지금은 2파이를 조금 넘어가는 부분까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한 칸만 더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칸만 더 추가해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그려놓고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끊어놓고 시작할게요.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13파이. 자, 6분의 파이면 어떤 지점이냐면 0과 2분의 파이를 3등분 했을 때 요 첫 번째 칸이 6분의 파이거든요. 그죠? 6분의 파이를 이렇게 끊어 놓을게요. 이렇게 끊을게요. 그냥 6분의 파이. 그러면 6분의 13파이는
2파이에서 또 여기를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그 첫 번째 칸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요 사이에서만 보는 겁니다. 요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13파이 요 사이에서만 볼 거고, 자, 여기다가 이제 윤서야, 우리는 코사인 t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를 푸는 중이잖아. 그죠? 그래서 코사인 t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2분의 1 라인이 필요하죠. 2분의 1 라인은 어디다 긋는 거니? 요 2분의 1은 어디다 그어야 돼? 선 그어갖고 푸는 거 아니야? 삼각부등식? 선 어디다 그을 거야? 위가 어디야? 얼마와 얼마의 중간? 그치? 여기 0과 1 점선 최대값의 중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이렇게 y는 2분의 1 그어주면, 그럼 윤서야, 우리는 요 라인의 어느 부분을 보는 거예요? 요 라인하고 이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지금 부등식이잖아. 이 라인보다 어디 있는 부분에 색칠을 해야 돼? 아래에 있는 부분에 색칠을 해야 되죠. 코사인 t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 라인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여기다 요렇게 색칠합니다. 요렇게 색칠해 주시고, 자, 지금 경계선도 포함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경계선에다가도 이렇게 색칠해 줄게요. 자, 여기는 색칠할까 말까? 여기 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돼요? 안 찾아도 돼요? 이거 안 찾아도 되죠, 그죠? 우리는 어디만 본다 그랬어? 초록색 사이만 본다 그랬잖아. 초록색 사이에서 빨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보는 거니까 요만큼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하고 여기를 찾으면 되는데, 준영아,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각도가 몇 도죠? 60도지. 호도법으로는 얼마일까? 60도가 몇 분의 파이일까? 3분의 파이. 그럼 여기 첫 번째 부분이 3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3분의 파이라는 얘기는 요만큼의 길이가 3분의 파이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대칭성을 생각해보면 여기도 그러면 요만큼도 3분의 파이일 거 아니야.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3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그지?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뺀 거니까. 자, 그러면 성은아, t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구나?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고. 자, 우리는 지금 t의 범위가 궁금한 게 아니라 누가 궁금해? x의 범위가 궁금하죠. 그럼 x의 범위를 찾으려면 t의 범위에서 얼마씩 다시 빼주면 돼요? 6분의 파이를 다시 빼주면 되죠. 그죠? 지금 그니까 요게 지금 t잖아. t의 범위가, 자, 요 t 자리에 지금 치환하기 전 거를 넣어보면 x 더하기 6분의 파이, 요 놈의 범위를 우린 찾은 거예요. 요 놈의 범위가 여기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 요거인 거니까. 그죠? x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는 세 군데서 똑같이 요 6분의 파이 요거를 다 빼주면 되는 거지. 그지? 여기서 6분의 파이 빼고. 자, 그럼 어즈나 가운데는 x만 남을 거고 이쪽은 뭐예요? 얘한테서 6분의 파이만큼 빼니까 할 수 있다.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오른쪽은 또 얘한테서 6분의 파이 빼니까 6분의 9파이. 그지? 6분의 9파이. 물론 약분할 수 있는데 약분 안 하는 게 더 편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거의 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 궁금하니까. 그지? 그래서 요게 지금 알파고 요게 베타니까 형진아 더하면 얼마? 6분의 10파이. 그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6분의 10파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6분의 10파이에다가 파이분의 6을 곱한 게 답이잖아요. 파이분의 6. 그러면 파이도 지워지고 6도 지워지니까 답은 10 되겠죠. 13번입니다. 자, 요게 삼각 부등식 문제. 아마 삼각 방정식 또는 삼각 부등식 문제
최소한 한 문제는 나와요. 그죠? 최소한 한 문제는 나오는데 이렇게 치환이 들어간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탄젠트 안에 저렇게 뭔가 변형된 복잡한 식이 있으면 치환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인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방금 풀었던 6번과 7번 중에 뭐가 쉬워 보여요? 6번과 7번 중에 뭐가 쉬울까? 7번이 훨씬 쉬워요. 네. 이거 7번을 풀 줄 안다면 6번 푸는데 걸린 시간보다 7번 푸는데 걸린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자, 봐봐. 7번 문제에서 일단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7번 문제에 지금 가로선이 그어져 있는데 가로선이 얼마에 그어져 있어요? 가로선 5분의 2에 그어져 있어. 5분의 2. 그럼 여러분들 이 5분의 2하고 만나는 이런 지점이 얼마인지 찾아본 적이 있니? 찾을 수가 있을까?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A, B, C, D의 값을 하나하나 찾아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A, B, C, D 값을 하나하나 찾을 게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뭘 이용해서 풀어야 될까? 사인, 코사인 그래프의 성질, 특징.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니? 대칭성과 그리고 주기성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대칭성에 대한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풀리는 거예요. 자, 봐봐. 여기서 쉬운 거부터 코사인 그래프부터 봐봐.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코사인 그래프 위에 A라는 점과 C라는 점이 놓여 있는데 뭐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눈으로 봐도 얘는 Y축을 기준으로 어때요? 좌우 대칭 아니야. A랑 C가. Y축이라는 건 X값이 얼마인 지점이지? X가 0인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X는 0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요거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A와 C의 가운데가 0인 거죠. 그럼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A랑 C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가 된다? 0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걸 옆으로 띠리리리 밀어놓으면 이제 B, D가 되는 거 아닌가?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B고 여기가 D인데 자, 우리는 이 사인 그래프가 여기 라인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아. 우리 맨날 사인 그래프 그릴 때 사인 그래프 그릴 때 이거 칸 왜 나눠요? 칸을 이렇게 나눠서 그린다는 얘기는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쪽이랑 요쪽의 모양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라고 칸을 나누는 거거든. 그럼 지금도 요 라인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데 요 라인이 바로 얼마 라인이야? 그죠? 2분의 파이 라인이에요. 2분의 파이 라인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위치에 B하고 D가 존재한다 이거지. 그치? 이렇게. 그럼 또 B와 D의 한 가운데가 얼마다? 2분의 파이다. 그러니까 B랑 D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게 요게 2분의 파이다. 그럼 끝났네. 그죠? 여기서는 A 더하기 C가 0이라는 거고 여기서는 B 더하기 D가 파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하면 얼마다? 파이다.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파이를 찾는 거다. 코사인 파이. 그치? 여기까지 생각해놓고 코사인 파이가 얼마인지 모르면 진짜 슬프지. 코사인 파이가 혜리나 코사인 파이 얼마지? 이런 상황을 이렇게 가리키는 속담이 있죠. 아, 그렇지. 난 놓고 기억자도. 아니 여기 지금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떡하니 그려져 있잖아. 코사인 파이가 그럼 얼마일까요? 그래, 코사인 파이면 여기잖아.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입니다. 답은 마이너스 1이에요.
여러분들이 맨날 그 그래프 이거 맨날 그리는 거 연습하잖아. 이거 그려서 뭐 할 거야? 이거 그릴 줄 알아서 뭐가 좋은데? 궁금한 걸 찾으란 말이에요. 그래프를 가지고. 그죠? 코사인 파이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면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되잖아. 그지? 심지어 이건 그려져 있고. 답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8번 문제로 가서요. 8번 문제를 풀기 전에 요거 한번 물어볼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쓰더라? 호철 어떻게 쓰죠? y는 그럼 f는 어디 갔어? 이 전체적인 모양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x가 있던 자리에 뭘 넣어주는 거야? x-p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맞아,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거는 뒤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부호 그대로. 그거 다 알잖아.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썼던 평행 이동의 어떤 공식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설령 1번부터 4번까지를 다 판단을 못했어도 이 평행 이동의 원칙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건 5번이 틀렸다는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지금 요렇게 생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옮겼다라는 이 표현이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p를 넣어라 라는 x축 방향의 평행이동 공식에 따르면, 자, 요 자리에 넣는 거 아니야? 요 자리? 요 x자리? 요 x자리에 뭘 넣으라는 거예요 지금? x축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옮겼으니까 x-6분의 파이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죠? x자리에 x-6분의 파이를. 그러면 이 앞에 있는 2는 자, 이렇게 써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 다음에 2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여기가 원래 x가 있던 자리잖아. 그지? 그럼 요 자리에다가 내가 x-6분의 파이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 이게 맞는 평행이동 아닌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 뒤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은 그냥 이렇게 뒤에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식이 문제에 주어진 요 식과 같니? 다르잖아. 괄호가 쳐져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어떻게 하는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5번이 이거는 틀렸다라고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맞다 틀리다 문제를 판단할 때 한 1번, 2번, 3번 보다 포기하지 말고 5번까지 무조건 보세요. 위에 걸 잘 몰라도 마지막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 나온 김에 우리 최대 최소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 자, 지금 요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숫자는 몇 개? 2개.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는 숫자는 2개. 누구랑 누구? 여기 맨 앞에 마이너스 2랑 맨 끝에 마이너스 1, 요렇게 2개입니다. 그쵸? 이 중간에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최대 최소는. 자, 일단 사인 그래프니까 기본 사인 그래프는 어디부터 어디니?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죠. 근데 여기에 뭐가 곱해졌어 지금? 마이너스 2가 곱해졌어요. 마이너스는 얘를 이렇게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얘를 이렇게 반전시켜도 최대 최소는 얼마야 그대로? 1이랑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2가 중요하죠. 2가 붙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이렇게 가던 사인 그래프를 잡아서 이렇게 당기라는 얘기죠. 2배만큼 당겨라. 그러면 최대 최소가 얼마로 바뀌어? 2하고 마이너스 2로 바뀌죠. 그 상태에서 여기 뒤에 붙어있는 요 마이너스 1이 무슨 역할을 해요? 얘를 아래로 한 칸 이렇게 내려주잖아. 그럼 방금 2랑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얼마가 돼? 1이랑 마3이 되죠. 1이랑 마3. 그래서 요 두 숫자만 보면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기. 하윤아, 여기서 주기에 영향을 주는 숫자는 몇 개? 1개. 누구죠? 2죠. x 앞에 붙어있는 요 2. 다른 숫자는 주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x의 개수만 오로지 주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요 사인 함수의 주기는요. 원래 사인의 주기인 2파이를 x의 개수인 2로 나눠서 파이다 요렇게. 그쵸? 자,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 1번 맞죠?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난다는 건 어떻게 확인하는 게 제일 쉬워? 그럼 0,0을 대입하는 거지. 뭐 그래프 그리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0,0을 그냥 대입해보면 맞습니다. 성립해요. 자, 그 다음에 요 탄젠트 그래프는 주기가 얼마게요?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얼마지? 원래 파이지. 그리고 x의 개수가 1이잖아. 그러면 그대로 파이라는 주기를 갖겠죠.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닌가? 뒤에 외고 시험자 하나 챙기시고. 자, 그래서 얘의 주기도 파이니까 얘의 주기가 같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라 뭐만 궁금해? 주기만 궁금해. 그럼 생각해봐. 여기 막 붙어있는 애들 중에 주기에 영향을 주는 숫자가 없어요. 3도 주기랑 상관없고요. 얘도 주기랑 상관없고요. 이 평행이동 시킨 것도 주기랑 상관없어요. 그럼 오로지 얘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건 절대값 하나야. 절대값. sin x의 절대값 딱 씌우는 순간 어떻게 돼? 그치? 원래 이렇게 생기는데 아래 거 이렇게 접어 올리니까 무슨 모양이 된다? 옆에 맥도날드 갔다 왔잖아. 맥도날드 모양 된다. 절대값 씌우면 맥도날드 모양이 되고 맥도날드 모양이 되면은 주기가 2파이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주기가 뭐가 될까? 파이가 된다. 파이. 그치? 그래서 이거 다른 거 다 지우고 절대값만 주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생각하면 얘의 주기도 파이로 같아요. 얘도 맞아요. 1, 2, 3, 4가 다 맞아. 5번이 틀린 거고 1, 2, 3, 4에서 좀 헷갈려도 5번만 확실히 판단할 수 있으면 답은 찾을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질 필요가 있는 문제, 맞출 만한 문제고. 그 다음에 9번으로 갈게요. 9번에서는 여러분이 혹시 답을 못 맞췄더라도 요거를 보면서 야, 이거 그때 휘쌤이 이거 얘기한 건데 이게 뭐랑 같은 의미라 그랬는지 그것만 기억했어도 내가 절반은 만족한다. 무슨 뜻이었죠? 그렇지. 몇 번째 한 가지의 합이 최대가 됩니까? 라는 질문은 항상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라? 몇 한까지가 그치. 몇 한까지가 양수냐? 이런 질문과 같은 거라 그랬잖아. 몇 한까지가 양수냐?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쉬워. 만약 여러분한테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10, 7, 4, 1, 마이, 마오. 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등차 수열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윤서야, 이 등차 수열은 몇 번째 한까지의 합이 가장 클까요? 네 번째 한까지의 합이 가장 크죠. 몇 번째 한까지가 양수인가요? 네 번째. 같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양수인 한까지만 더한 게 당연히 합이 가장 클 거 아니에요. 그치? 이거는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도 우리는 몇 번째 한까지가 양수냐를 찾는 중인 거고, 그러면 이거 생각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확한 공식. 자, 요거 등차 수열인데 두 번째 항이야. 어제나 뭐라고 그래야 돼? A. 그쵸? 요게 22.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인데 15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얘 하나 뭐라 그래야 돼? 2분의 15 괄호 2a 플러스 14d 맞죠? 그죠?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두 번째 거 그것만 있으면 요렇게 두 개의 식을 쓸 수가 있고요. 사실 밑에 있는 식은 덩치만 커졌지 그냥 1차 식이에요.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밑에 식 정리만 좀 해보면 일단 2하고 괄호 안에 것들 약분시켜요. 그럼 2하고 이렇게 약분시키면은 7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양변 15로 나눠버리면 요거 4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 플러스 7d가 4다.
이렇게 그냥 간단한 1차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항 두 개 나와 있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 1차식 두 개 나왔으면 우리는 얘네들을 연립할 거잖아. 요거랑 요거를 연립할 거야. 둘이 어떻게 할까? 빼요. 그죠? 가연아 빼줘. 마이너스 6D는 X는 아니 D는 마이너스 3이죠. 그죠? D가 마이너스 3인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D가 마이너스 3이에요. 집어넣으면 A는 25. 자, 그럼 이렇게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나왔고 첫 항이 나왔으면 재현아 일반항이 바로 나와야 돼. A에는 뭐다? 마이너스 3n 플러스 얼마? 그렇지.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그쵸? 그러면 이렇게 일반항 나왔으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네.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형진아 이거 몇 번째 항까지만 양수일까? 아홉 번째까지는 양수죠. n에다가 9 넣었을 때까지는 양수인데 n에다가 10 넣으면 이제 음수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9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2번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요 9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춰야 된다 라고 봅니다. 여기 9번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도 이제 요거는 좀 해볼 만하다 싶은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면은 맞출 만하다 싶은 거 몇 개만 더 풀어볼 건데, 윤서야 졸려? 뒤에 가연이 좀 깨워줘. 엎어져 있으면 자는 거지. 자,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한 15분? 네. 너 10번 맞았니? 그래, 가지마. 자, 10번. 자, 10번 문제는 10번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거는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다. 우리가 시그마 문제 중에 막 이렇게 K제곱 들어가 있고 막 K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외운 공식으로, 시그마 공식으로 계산해서 답을 찾잖아요. 근데 얘는 계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AK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알고 계산을 해. 그치? 시그마 문제인데 계산해서 풀 수 없는 문제라면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그죠? 뭐 나쁘게 말하면 노가다고. 시그마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 시그마라는 게 쭉 더해 놓는 게 시그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도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나열밖에 없어요. 나열. 써보는 거지. 이 시그마가 의미하는 바를 쭉 써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한번 써봐. 한번 써봤는데 규칙이 보여. 그럼 풀어보는 거지. 근데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도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세요. 근데 한번 써볼게요. K에 1부터 넣으면서 한번 써볼게. 자, 여기다가 K에 1 넣으면 어진이가 한번 불러보자. K에 1 넣으면 어떻게 될까? 1 괄호 A 1 마이너스 A 2 이렇게 되겠지. 근데 뭐 이거는 앞에가 1이니까 괄호가 앞에 의미가 없죠. 괄호 그냥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쓸게요. A 1 빼기 A 2. 자, 그 다음에 2 넣으면 어진아 어떻게 돼? 2 넣으면 2 괄호를 이렇게 분배했다고 생각하고 써보자. A2 마이너스 2 A3 맞죠? 이게 K가 2일 때고요. 재현아, K가 3일 때는 마이너스 3A4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하나만 더 쓰면 4일 때는 4A4 마이너스 4A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규칙대로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성은아, 마지막에 K가 9면 어떻게 돼? 9A9 마이너스 9A10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나열된 식을 잘 보세요.
나열된 식을 잘 보면 요게 보이네. 요렇게가 둘이 계산되면 뭐구나. 그냥 A2 하나잖아. 그냥 A2 하나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맞나요? 그럼 그 다음에 요렇게는 뭐죠? A3 하나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붙고 그 다음 플러스 3 붙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붙고 플러스 4 붙고 이런 식으로 이 연속되어 있는 얘네들이 딱 계산되면 한 개씩만 남도록 이렇게 짜여져 있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구조가 어디까지 성립할 거냐면 규칙을 잘 생각해보면 요 놈까지는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그죠? 요것도 요 앞에 있는 거하고 얘하고 합쳐지면 A9가 하나가 딱 나오지 않을까? 그럴 것 같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아주 간단해지죠. 여기까지가 A1, A2, A3, A4 이렇게 한 개씩 해가지고 A9까지 딱 더해져 있는 모양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얘부터 포함해가지고 이만큼이 시그마 K는 1부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가 딱 만들어지고요. 그 값이 지금 18이라고 말해줬어. 여기가 18이야. 그럼 뭐 끝났지? 요게 18이고 그 뒤에다가 요것만 달아주면 요거가 붙어있죠? 요거까지 합치면 그 값이 15가 된다 이런 거잖아. 그쵸? 우리 지금 요거 전체를 지금 써놓은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 전체가 지금 18 빼기 9 A10 이렇게 표현됐고 그게 우변에 있는 15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넘겨서 나눗셈만 하면 A10 나온다. 얼마 나와요? 3분의 1. 그치? 3분의 1.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약간만 시간 투자해가지고 써보면 규칙을 찾을만 해요. 자, 또 이거랑 비슷한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랑 비슷한 거. 자, 여기서도 우리가 나열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잖아. 뒤로 한 장 넘겨서 17번으로 한번 가봐요. 17번. 자, 이것도 언뜻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써보면은 생각보다는 쉽게 AND를 써나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처음에 요거를 이해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죠. 요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이런 게 이제 그 수열의 귀납적 표현이잖아. 귀납적 정의. AN을 가지고 그 다음 항 n 플러스 1번째 항을 표현하는 건데 근데 얘는 이제 옵션이 두 개예요. 자, AN이 만약에 음수였다면 그 다음 항을 어떻게 찾냐면 AN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찾으래. AN이 음수였을 때는. 근데 AN이 양수였을 때는 그 AN에서 2를 뺀 게 그 다음 항이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예를 들어 A5를 구했는데 A5가 3이야. 그럼 A6은 얼마란 얘기니? A5가 3이야. 그럼 A5는 지금 양수잖아. 양수면은 몇 번째 옵션을 따라가요? 두 번째 옵션을 따라가라는 얘기잖아. 두 번째 옵션을 따라가면은 그 수에서 2를 뺀 게 그 다음 항인 거니까 자, 요거 다음 항은 얼마가 되는 거야? 아니 여기서 그냥 2를 빼는 거야. 1 되는 거지. 그럼 A7을 찾을 때도 자, 아직도 양수잖아. 양수면 또 몇 번째 옵션을 따라가? 또 두 번째 옵션을 따라가니까 또 얼마를 빼? 여기서 2를 빼.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그 다음 항을 찾을 때는 이번에는 이제 음수가 나왔잖아. 그럼 몇 번째 옵션으로 가? 첫 번째 옵션으로 가. 그럼 부호를 바꿔주는 게 옵션이잖아. 그치? 부호를 바꾸면 다음 항이 나온다는 거니까 여기서 부호를 바꿔서 다시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명령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요 명령대로 항들을 찾아나가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요 명령을 이해를 했다면 요건 예로 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얘기해준 요 첫 번째 항을 한번 볼게. A1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냥 얘를 A라고 해볼게. 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1과 2 사이에 있어. 그러면 얘가 1점 몇몇몇이다 라고는 말할 수 있죠.
그럼 윤서야, 내가 이 두 번째 항을 찾을 때요. 첫 번째 옵션으로 가야 돼? 두 번째 옵션으로 가야 돼? 두 번째로 가야지. 양수였잖아. 그치? 양수였으니까 이 두 번째 옵션으로 가요. 두 번째 옵션은 얘에서 2를 빼주라는 거잖아. 그럼 이 A라는 숫자에서 2를 빼주라는 얘긴데, 자, 이 정도 할 수 있죠? 1점 몇몇몇에서 2를 빼면 어떤 모양이게? 뭐 한 1.7에서 2를 뺐어. 그럼 어떻게 돼?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마이너스 몇 점이 될까? 0점 몇이 되죠? 그쵸? 마이너스 0점 몇몇몇, 요게 두 번째 항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항을 찾을 때는, 자, 방금 전 게 음수였기 때문에 가연아, 이번에는 몇 번째 옵션으로 가야 돼? 그죠? 음수 a는 0보다 작았으니까 첫 번째 옵션으로 가야 돼. 첫 번째 옵션으로 간다는 얘기는 방금 전에 써놨던 거에 부호를 거꾸로 뒤집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부호를 거꾸로 뒤집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써질 거고, 그죠? 그 값은, 자, 요 놈에서 부호를 거꾸로 뒤집은 거니까 플러스 0.xxx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이게 몇 개만 더하면 돼. 두 개만 더하면 돼. 자, 네 번째 항을 찾는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우리는 양수가 됐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하윤아, 몇 번째 옵션으로? 두 번째 옵션으로. 그죠? 양수니까 두 번째 옵션으로. 그러면 2를 빼줘라 라는 거니까 여기서 2 빼주면 마이너스 a가 될 거네요. 그리고 여기서 2를 빼면 얼마가 돼요, 이거? 마이너스 1.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 끝에 숫자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양수, 음수 판단을 해야 그 다음 걸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다섯 번째 걸 구해보면, 방금 전에 음수였으니까 첫 번째 옵션인데, 첫 번째 옵션은 부호 바꾸기잖아요. 그럼 여기다 부호 바꿔주면 뭐가 돼요? 다시 A가 나온다는 거죠. 그쵸? 이게 나오는 순간, 아, 됐다. 여기 A가 나왔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얘네들이랑 어떨까요? 똑같아. 반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찾은 요 네 개가 계속 4개씩 계속 반복되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4개를 더해보면 어때요? 여기 있는 애들 더해보면 0이에요. 4개씩 반복되는데 그 4개의 합이 0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지금 찾고 싶은 게 첫 번째 항부터 14번째 항까지의 합인데, 그지? 14개의 합을 찾고 싶은데 1번부터 4번까지 더하면 빵이고, 그 다음 4개도 더하면 빵이고, 그 다음 4개도 더하면 빵이에요. 그럼 결국은 몇 번째만 남아? 13번째, 14번째인데 그 13번째, 14번째가 결국 얘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A하고 A-2 요 두 개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0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 시그마는, 자, 요거랑 요거 두 개만 남았으니까 2A-2라고 쓸 수 있고, 그 값이 2분의 3이다. 그래서 요 넘어가고 2로 나누면 A는 4분의 7이다.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5번. 그러니까 방금 보여준 문제나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열할 줄 아느냐예요. 나열할 줄 아느냐. 문제에서 말한 것들을 나열해서 쓸 줄 아느냐. 그것만 쓸 줄 알면 그러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만 풀고 우리 마칠게. 사실은 내가 풀이하려고 해줬던 문제가 몇 개 더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풀만하다 싶을 것 같은 문제 하나만 더 풀고 마칠게요. 그 문제는 13번입니다. 13번 문제 맞았니? 맞았어? 형진 이거 혹시 풀 때 삼각형 그려서 풀었니? 그렇지. 이거 삼각형을 그려서 풀면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 중에서도 삼각형을 그리기가 쉬운 문제, 그려놓으면 편해지는 문제들이 있거든.
우리 교과서 호원 교과서 문제도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린 다음에 길이 구해서 넓이 구하고 했던 문제. 그 문제처럼 얘도 처음 딱 봤을 때 AB가 6인데 B가 45도고 C가 30도야? 그러면 삼각형이 대략 요렇게 밑변을 깔아놓고 여기다가 45도짜리 각도를 하나 그리고 45도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다가 30도를 그려서 이렇게 30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요, 이 삼각형은 우리가 사용하기 너무 좋은 삼각형이에요. 왜냐하면 수선 하나만 내려주면, 이렇게 수선 하나만 내려주면 왼쪽 거는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고 오른쪽 거는 특수 삼각형이잖아. 이거는 우리가 모든 길이들을 다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놓고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럼 얘를 그렸어. 그리고 한 변의 길을 알려줬죠. AB가 6이라고 알려줬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다 나옵니다. 그죠? 유리마, 이거 왼쪽 삼각형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루트 2예요. 그럼 루트 2에 해당되는 게 6이니까 여기는 얼마일까? 얘를 루트 2로 나누면 되죠? 얘를 루트 2로 나누면 3루트 2입니다. 자, 여기가 3루트 2면은 여기 빨간 거 높이도 3루트 2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가연아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대 2죠. 그러면 요 놈에다가 루트 3을 곱한 게 여기 길이지. 그지? 루트 3 곱하면 어떻게 돼? 3루트 6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여기다 몇 배? 2배 한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변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요거 다 구해놓고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억 AC가 6루트 3이다 어때? 틀렸잖아. 이거 6루트 2였잖아. 그죠?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에 외접원의 넓이. 자, 외접원의 넓이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자가 있을 거야? 누가 떠올라? 대문자 R이 떠올라. 그죠? 외접원의 반지름 대문자 R. 그럼 대문자 R 하면 또 떠오르는 공식이 뭐예요?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이잖아. 사인 법칙에서 대문자 R을 구하는 거는 딱 한 쌍만 있으면 되죠. 각하고 마주보는 변하고 한 쌍만 있으면 대문자 R 구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충분하지. 뭐 45도랑 6루트 2로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30도랑 여기 6으로 해도 되고 마주보는 거 한 쌍만 있으면 되잖아. 그죠? 자, 이 마주보는 한 쌍에 각각 변이 있다면 사인 30도 분의 걔랑 마주보고 있는 6 하면은 요게 사인 법칙에 의해서 2R과 같죠. 그쵸? 사인 법칙 외웠으니까 써먹어야지. 그럼 요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6 하면 12. 12가 2R이니까 R은 몇이다? 6이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6이에요.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 36파이였대.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도 이거 뭐 다 나온 거 아닌가? 밑변의 길이를 알잖아. 얘 더하기 얘가 밑변이니까 3루트 2 더하기 3루트 6 얘가 밑변이죠? 요거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것만 하면 되지. 그치? 그리고 잘 분배 법칙 해준 다음에 2분의 1까지 뿌려주면 넓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것도 연습이에요.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랑 내가 맞출 수 없는 문제, 빨리 스킵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것들을 판단해내는 것도 연습이에요. 그쵸? 기출문제 계속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자, 빼먹지 말고 잘 풀어보시고, 그래서 요 시험지 풀이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외의 문제들은 좀 어려운 시험지야. 그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23호원이에요 23호원.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요거보다 난이도가 좀 쉬울 거고, 대신 근데 얘들아, 호원들은 알겠지만 호원 시험은 특이한 사항이 있죠. 호원 시험지의 특이점 뭐게? 저번보다 어렵다.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죠? 호원만 그렇게 내거든 시험을. 그러니까 다른 학교 시험지는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잖아. 근데 호원은 안 그래. 막 앞장에 어려운 거 한두 개씩 넣어놓고 막 왔다 갔다 쉬었다 어렵다 막 그래요. 그지? 그러니까 앞부분만 풀고 넘겨야지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쉬운 문제들이 막 껴있어요. 호원은. 얘들아, 오늘 우리 그냥 여기서 합시다.